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정치권 안에서는 그야말로 50세 한동훈이 보수의 미래를 걸머쥐고 뛴다. 뭐 이런 개념의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좀 어제 연설문이나 뭐 그 연설하는 태도나 뭐 윈스턴 처칠에 비교하는 조선일보 분석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이상현 저는 소장님부터. 먼저 뭐 그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뭐 모든 매체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이야기에 앞서서 한동훈 현상이 주는 의미부터 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한동훈 저는 현상. 이게 뭐냐면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취약성, 그 허약함을 그대로 드러낸 이제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 또 점점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 먼저는 국민의힘 얘기겠지만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영입해야 됐을 때 그리고 이번에 비대위원장 한동훈 다 공통점은 뭐냐면 정치권 내에서 성장하지 않은 분들이죠. 결국 그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큰 선거를 치르고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아니면 비상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구원투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구원투수가 어디서 옵니까? 밖에서 오죠. 정치권 밖에서. 그렇죠. 오죠. 그만큼 유권자들한테 기존의 정당의 어떤 주요 구성원 그 힘이라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 사실 그렇게 보면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외형적으로는 100석이 넘는 정당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이준석 영선 30대 당대표가 될 때 한 번 크게 그로키 상태가 된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영입해야 됐을 때 이미 이제 입원을 한 거고 네. 이번엔 거의 뭐 중환자실에 누운 거죠. 네. 96%가 찬성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옹립해야 된다고 할 때 네.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실제 남겨진 뒤에 남겨진 힘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부터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 문제가 그러면 국민의힘만 해당될까라는 문제도 저는 같이 보는데요. 민주당의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명 결정이 되고부터 어제 이제 취임사를 할 네. 때까지 그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민주당의 반응을 보시면 뭐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먹던 밥숟가락 다 내려놓고 전부 다 마이크 앞에 와서 기승전 한동훈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는 곧 안 될 거야. 좌초될 거야. 한 달짜리일 거야. 석 달짜리일 거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민주당이 자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상대가 나와 이렇게 링에 올라왔는데 내가 정말 자신 있으면 별로 긴장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긴장한 상대가 올라왔다고 보는 거고 그만큼 모든 관심을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심이 다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을 사실 지금 상태면 지금의 여론조사 지형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정 그 운영권을 딱 틀어쥐고 주도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금방 막 올라온 한동훈 비대위에만 막 관심이 몰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각이신 것 같고요. 자, 윤희용 센터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정치의 모든 이벤트는 사실은 주목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으로 일차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성공한 부분이 이제 있다고 보여요.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으시겠지만 한국 정치에 또는 이제 미디어의 중심에 섰고 온통 이제 관심을 받은 것이니까 그 일차적인 성공을 이제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기성 정치, 기성 정당에 대한 이제 불신들이 사실은 잠재되어 있던 것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그것을 한 번 더 폭발시킬 수도 있겠구나. 더 추가로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봤을 때 근데 보면은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냐면 겸손 모드로 갈 것인가. 아하. 아니면 공세 모드로 갈 것인가에 아마 굉장히 고민이 이제 컸을 것이라고 보고 네. 저는 사실 이제 겸손 모드가 일정 부분 이제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인물이었고 여당의 사실상 이제 당 대표가 이제 된 것이니까 비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에 대해서 뭐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부드럽게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 좀 포함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전략상 분명하게 처음부터 각을 세우고 선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세 모드가
너무 세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총선 전략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총선 기간 동안에 야당에 대해서 386, 586 정치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타겟을 설정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서 분명히 타겟을 설정하고 사실 그것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그런 면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은 있을 텐데 좀 3개월이라고 100일이라고 한다면 되게 긴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명한 것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최근에 보면 투표율도 매우 높아져서 중도층들도 관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괄하려고 한다면 그 태도에서 좀 부드럽고 겸손하고 뭐 또 약간 반성하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엉켜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연설문을 보면서 상식 있는 국민들을 굉장히 뭐 동료 시민 뭐 이러면서 강조를 했는데 상식 있는 시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 잘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건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야말로 막 숙적 이런 정도 수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타도 뭐 거의 뭐 이런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센 연설을 한 거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쭉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보수 결집 효과는 한동훈 장관이 만들고 있다.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해서 호감도도 굉장히 좀 꽤 높게 조사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이 자료 화면 있으면 좀 저희가 보면서 같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당 지지도도 조금 좁혀들고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그렇죠. 저 결과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가 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동안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은 소폭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상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저 흐름은 사실은 이게 요 시기 조사가 된 시기 이제 아마 지금 조사 시점이 12월 3주차면 크리스마스 좀 직전일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거기에 막 관심들이 집중되던 시기였고 뭐 다양한 이슈가 같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정치 총선에 관련된 중심 이슈가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 인물의 어떤 가능성으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심 효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좀 이제 변화된 모습일 가능성이 많고요. 저런 흐름들이 실제 국민의힘이 이제 아마 저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리얼미터 조사인데 그동안 그 ARS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좀 격차를 보이면서 맞습니다. 여당이 앞서왔는데 이런 흐름이 변화되느냐 아니냐는 이제 이 이후에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반응과 평가 속에서 그 흐름이 이제 좌우될 걸 보이고 저 자체로는 아직 이제 흐름이 변화됐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윤영수님 이제 조사가 보면은 이제 전화조사,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가 있고 이제 녹음된 음성으로 하는 ARS 조사가 있잖아요. 많이 이제 아실 텐데 놀라운 이제 과거와의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ARS 조사에서 무조건 보수 정당이 앞섰어요. 그리고 보수 정당 후보가 무조건 앞섰어요. ARS는 왜냐면 뭐 우리가 흔히 ARS라고 하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시간이 많고 참여해서 응답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ARS 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사람 면접원이 하는 전화 면접 조사는 이제 뭐 비슷하거나 반대의 흐름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많은 이제 가설들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근데 보면은 진보 진영도 과거에 비해서 보수 진영의 보수층들보다 결집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라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시각이 있어요. 일정 정도 저도 동의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보수층들이 결집도가 어떤 진보층들의 결집도에 비해서 좀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조사들 보면은 ARS 조사에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좀 줄어드는 흐름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그 진영의 가능성들을 주게 될 경우에 이제 그런 결집도 또 뭉치는 흐름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이제 있는 것을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모습들 또 초반의 성과들을 가져가게 되면 일정 부분 이제 여당의 정당 지지율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네, 1차적으로. 다만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그렇죠. 것을 보이냐 여부는 이제 이후에 봐야 되고 그것이 또 문제는 반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분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초반에 성과들을 쭉쭉 내잖아요. 그러면은 자발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희생적인 모습 아니면 네. 통합 무슨 비대위든 공간이든 꾸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서로 상호 간의 긍정적인 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압박에 의해서 당내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경쟁 정당에서의 성과들이 나타나는 예. 것에 대한 긴장에 의해서 자발적 선택으로 그런 흐름들을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주고받는 뭐 사실 이제 그 정치는 게임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수를 이렇게 두면 또 반대편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맞수를 두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 주셨습니다. 차기 지도자 조사 좀 잠깐 보겠습니다. RN서치 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 뭐 지지도 조사가 나왔는데 누가 더 적합하냐. 근데 거의 맞붙은 조사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36.9, 한동훈 위원장이 35.8. 이거는 그냥 뭐 약간 컨벤션 효과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상현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요 숫자들도 이게 아직 이제 확정된 어떤 흐름이 아닌데 자, 이재명 대표는 네. 대선을 치렀던 분이고 뭐 0.7% 격차로 이제 아쉽게 패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또 유력한 차기 뭐 야권의 대선 주자이고 현재 네. 당 대표죠. 근데 네. 이제 한동훈 요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난 아마 RN서치 조사가 12월 23, 4일 동안에 진행된 걸 나오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등판을 할 걸로 예고된 상황에서 진행된 조사인데 네. 문제는 차기 지도자 어떤 숫자에서 이렇게 그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비등한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주는 의미.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아직 본 링에 올라오지 않는 예비 경쟁자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잡힐 수밖에 없지만 확장성이라는 문제에서 여전히 네. 어떤 벽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숫자이면서 그다음에 한동훈 물론 이 숫자는 기대감이 반영된 숫자이기 때문에 네. 이 기대감이 충족되면 이런 흐름을 유지하거나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이 진영 논리에 갇힌 이야기에서 갇혀 있고 그 이상의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평가로 귀결될 때는 저 기대감이 급속하게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숫자는 아직 이제 미지수를 달고 있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정치적 행보들이 어떤 평가를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아마 차기 대권 내에서 차기 주자의 레이스에서의 어떤 흐름들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 네.